이번 시간부터는 맥스의 조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조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조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맥스의 기본 조명 시스템을 다루기 전에 조명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라이트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라이트의 종류와 특징. 맥스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또 다양한 조명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들에 따라서 이 라이트의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라이트의 특징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라이트의 특징에 따라서 사용되는 방식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라이트의 어떤 종류에는 크게 봐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포인트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 라이트를 우리말로 해서 점광원이라고도 합니다. 점광원. 즉, 이 포인트라는 게 점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점광원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걸 옴니라이트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점광원이냐 옴니라이트냐 또는 포인트 라이트냐 이런 용어들은 프로그램마다 조금 사용된 용어의 차이점이 있고요. 기본 개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포인트 라이트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조명 타입이 백열등입니다. 백열등. 즉 백열등 형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 위에 소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 이 UD9가 이렇게 있고 안에 필라멘트가 들어가 있으면서 전기를 넣으면은 이 백일등이 사방으로 빛을 이런 식으로 방출합니다. 이걸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빛이 전체적인 방향으로 골고루 빛을 방출하죠. 즉, 이 점광원이라는 거, 포인트 라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360도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방출합니다. 그렇죠? 즉, 모든 방향으로 빛을 골고루 방출한다는 어떤 아주 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흔히들 다각도의 라이트라고도 합니다. 다각도의 라이트.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요. 360도로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방출한다고 해서 이걸 다각도 라이트, 아니 옴니 다이렉셔널 라이트, 다이렉션 라이트라고 하죠. 옴니 다이렉션 라이트. 이런 용어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물론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포인트 라이트를 점광원 또는 옴니라이트라고도 하고요.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말 그대로 어떤 조명의 형태 자체가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 같습니다. 즉 점처럼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조명의 특징이 360도로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빛을 방출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걸 뭐 다각도 라이터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포인트 라이트는 주로 뭐 촛불이라든지 또는 백열등이라든지 또는 뭐 가로등 같은 형태 또는 뭐 횃불 그다음에 전등 이러한 형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명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촛불이나 백열등이나 뭐 가로등이나 횃불이나 전등 이러한 용도로 사용될 때 어떤 장면의 어떤 볼륨감 좀 뭐랄까요 조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느낌 있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륨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볼륨감이라는 게
단순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깊이감 있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볼륨감 있고 깊이감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의 어떤 그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에 조명이 하나 있습니다. 조명이 있는데 이 조명이 너무 강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밝게 표시가 되는 것과 또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전체적으로 어두운 것과 그리고 조명은 일정한 감쇄 효과라고 있는데요. 즉 빛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약해져서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그걸 깊이감이라고 합니다. 깊이감. 그리고 그 깊이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라데이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어둡고 그 밝고 어두운 그 사이에 어떤 그라데이션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떤 이미지를 사실감 있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걸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포인트 라이트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건 단점은 뭐냐면은 아주 단순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제어하기는 좋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제어하기는 좋으나 회전성이 없다는 겁니다. 회전성. 즉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의 특징 자체가 이런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방출하죠. 그래서 회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걸 회전시켜 봐야 어차피 360도로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회전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제어하긴 좋은데 이건 장점입니다. 장점인데 회전성이 없다. 그래서 회전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을 강조할 수 없다.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가 어렵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조명으로는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디렉셔널 또는 다이렉셔널 뭐 이렇게 라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직선광이라고 합니다. 직선광 또는 무한대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무한대광. 즉 무한대광이라고 해서 이걸 또 인피니티브 라이트라고도 합니다. 인피니티 라이트. 즉 다이렉셔널 라이트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빛을 방출합니다. 한쪽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빛을 방출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태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빛을 방출하면 오직 한쪽 방향인 지구 쪽으로만 빛을 방출하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빛을 방출한다.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다이렉트 또는 딕셔널리 이런 영어를 쓰는 겁니다. 딕셔널리란 말이 직선이죠. 직선. 즉 태양에서 빛을 방출하면 직선 방향으로만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디렉셔널 또는 다이렉셔널 라이트.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죠. 즉 계속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특징은 직진성입니다. 직진. 빛이 오직 한쪽 방향으로만 직진해서 빛을 방출한다고 해서 직진성을 갖고 있고요. 빛이 직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로 사용되는 용도가 외부에서 태양 조명으로 태양 조명의 어떤 형태를 만들 때 형태를 시뮬레이션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즉 외부 투시도나 조감도 같은 거 작업할 때는 태양 조명을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그때 사용하는 조명의 형태가 이런 다이렉셔널 또는 디렉셔널 형태의 조명 타입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직진한다. 직진하기 때문에 외부 조명, 일테면 외부 투시도라든지
또는 조감도 이런 작업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될 수 있는 게 실내 투시도 작업할 때는 창문이 있죠.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실내로 유입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조명 타입이 이런 다이렉셔널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세 번째로 스팟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팟라이트를, 이 스팟이 원추입니다. 원추. 그래서 이걸 원추 조명이라고 합니다. 원추 조명. 즉 원추라는 것은 빛이 이렇게 있으면요, 빛이 이렇게 발산이 되는데 이렇게 약간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빛이 발산이 됩니다. 즉 이게 일정한 앵글, 각도값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걸 위에서 보면은 동그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추라고 얘기하죠. 원추, 동그란 형태를 이룬다고 해서 원추 조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스팟라이트의 특징은 일정 방향입니다. 한쪽 방향, 일정한 방향에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방향에 빛을 비추는 조명입니다. 즉 예를 들어 스탠드 라이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는 일정한 방향의 빛을 비추는 조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실내 스튜디오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뭐 공연장 또는 미술 관람장 또는 연극 무대, 이런 형태에서 많이 쓰는 조명 타입이 스팟라이트입니다. 일정한 방향의 빛을 비추는 조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한 물체를 강조하고자 할 때도 많이 쓰죠. 즉 이런 형태가 되겠죠. 미술관 관람장이라든지 공연장 이런 데 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물을 강조해서 나타내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스팟라이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스팟라이트는 주로 어떤 감성적인 이미지, 감성적인 어떤 이미지 연출할 때 가장 유용한 조명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에어리어라는 게 있는데요. 에어리어 라이트. 에어리어를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특정한 부분이죠. 부분. 즉 이렇게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한글로 부분강이라고 합니다. 부분강. 이 부분강은 대표적으로 약간 사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리텐글라 라이트라고도 합니다. 리텐글라 라이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강의 특징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일정한 또는 특정한 영역을 비출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특징이 그러니까 이 영역이죠. 일정한 영역을 비추기 때문에 이 조명의 크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 이미지가 탁해집니다. 탁해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어, 자, 실내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가 뭐 한 1000mm라고 보죠. 1000mm. 만이라고 보죠. 천은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높이도 한 3000mm 정도 됩니다. 근데 위에다가 조명을 하나 설치하는데요. 조명을 이렇게 작게 하나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부분각 라이트를 작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면 전체를 커버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크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만약 이렇게 작게 조명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 빛이 어떤 특정 부분을 비추기 때문에 빛이 발산하는 영역 자체가 적죠.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음, 빛이 비추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적다라고 하면 안 되죠. 작다라고 해야 되죠. 작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표현이 됩니다. 세밀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 영역 자체가 라이트의 크기 자체가 커져서 전체 영역을 커버할 경우에는 빛이 비추는 영역 자체가 커져 버리죠. 그래서 이미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약간 탁한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면은 지금은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조명은 일종의 우리가 렌더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렌더러에는 글로벌이라는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이라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렌더러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로컬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이걸 GI 또는 이걸 LI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오브젝트 빛이 방출이 되고요. 빛이 이렇게 있으면은 빛이 방출이 될 때 어떤 특정한 물체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튕겨 나가 버리게 됩니다. 이걸 반사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어떤 특정한 물체에 부딪힌 다음에 빛이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굴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빛이 하나만 발산이 되는 게 아니라요. 포인트 라이트처럼 모든 장면에 골고루 이렇게 빛이 방출이 되는데 각각의 빛들이 장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에 부딪히고 튕겨나오고 통과하면서 하나의 어떤 이미지의 밝기나 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는 전체적인 환경을 계산하는 것들을 GI라고 얘기합니다. GI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단순히 그냥 빛이 물체에 닿아서 그 닿아 있는 물체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만 계산하는 방식을 LI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렌더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여하튼 기본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이렇게 조명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빛이 방출될 때 그 커버해야 될 영역이 커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빗줄기가 넓게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빛이 약해지는 것, 빛의 어떤 그 감도 자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조금 탁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어 라이트의 가장 큰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미지가 탁해진다는 것. 그에 반해서 크기가 작아지면은 이미지가 조금 세밀해진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렌더러를 공부하실 때 아마 다루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요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에어리어 라이트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라이너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라이너가 일종의 선이죠. 선인데 이걸 그래서 선이라고 해서 이걸 선형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형광. 선형광은 주로 그렇죠. 형광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광등. 일반 가정에 또는 사무실에 천장에 이렇게 형광등이 이렇게 달려 있죠. 형광등이 직선으로 길쭉하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넓은 부분을 일종의 커버하는 넓은 부위를 커버할 수 있는 조명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점은 뭐냐면은 렌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렌더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다만 장점은 넓은 부위를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라이트의 종류 중에서 앰비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를 어떤 주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걸 주변광이라고 합니다. 주변광. 또는 어떤 의미로서는 이거를
환경광이라고도 합니다. 환경광. 왜냐면은 빛이 어떤 조명이 있으면 그 조명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주변에 있는 어떤 물체에 영향을 미치죠. 밝거나 어둡거나 또는 그 중간 단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주변광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그 조명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또 환경광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 앰비어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여기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이 백그라운드 컬러에 따라서도 오브젝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광이라 하기도 하고 또 주변광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 거죠. 자, 간략하게 어떤 라이트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다 설명드린 겁니다. 첫 번째, 포인터. 두 번째, 다이렉셔널. 세 번째, 스팟이었죠. 네 번째, 에어리어. 다섯 번째, 라이너. 여섯 번째, 앰비언트. 이 외에도 또 몇 가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바로 이 정도가 되었고요. 포인트 라이트는 점이라고 해서 점 강원이라고 얘기한다. 또는 옴니라이트라고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건 360도로 빛을 골고루 방출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장면의 전체를 분위기를 좌우하는 조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면 전체의 밝기를 설정할 때도 가장 유용합니다. 장면 전체의 밝기를 조절할 때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조명 타입이 포인트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딕셔널리 라이트는 무한대 조명이라고 했죠. 무한대광. 그래서 인피니트 라이트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특정 방향으로만 빛을 방출하는 형태가 되었고요. 대표적인 게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직진. 어느 한쪽으로만 빛이 직진해서 나간다고 해서 직진성을 갖고 있고요. 주로 이거는 외부 투시도나 또는 조감도나 또는 실내에서 창문을 통해서 빛이 유입되는 효과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조명입니다. 자, 스팟은 원추 조명이라고 했죠. 원추 조명. 이거는 즉 빛이 비추는 범위 자체가 원추 형태로 생겼다고 해서 원추 조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특정 부분을 비출 때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비출 때 쓰는 조명 타입이 되어 있고요. 에어리어는 부분광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이거는 주로 실내에서 천장에 사각등 같은 형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라이너는 선행광이라고 했고요. 선행광. 이거는 형광등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앰비언트는 주변광이라고 했고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앰비언트 주변광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포인트 라이트는 저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열등, 그다음에 횃불, 가로등 이런 형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딕셔널리는 빛이 직진한다고 했죠. 그러면 태양 외에도 또 사용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빔이죠, 빔. 그다음에 자전거 헤드라이트 또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이런 것도 다 딕셔널리 라이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하겠습니다.